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예.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예.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예. 더 이상 뭐 당에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총선을 말아먹은 애라고 하는 것을 두고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분이 대표 시절에 그때 그 지방선거는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그러면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네.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이 당내 30년을 네.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실개천하고는 달라요. 네. 나는 이 당 본류입니다. 나갈 이유도 애착도 없고, 있고 네, 사랑. 자, 요즘 대구에 머물고 있지만 서울, 여의도 정치권의 한 복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내놓는 얘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 절대 안 돼. 그리고 나는 여당, 보수 정당의 본류다.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확인한 영상에도 그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이런 가운데요.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서 뭔가 다시 그를 통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파장을 좀 낳았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청년의 꿈에 그제 어떤 질문을 받고 답을 한 글인데 일단 이게 게시물 자체가 이제 지워지면서 이제 사라졌는데 일단 뭐 다들 봤죠. 초짜 당대표 되면 이거 누가 봐도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초짜 당대표가 되면 나도 거치 결정할지 모른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탈당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졌죠. 그리고요 어제는요 또 얘기를 합니다.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웃거리는 세력들을 보고 이 당 가망 없다고 봤다. 거치 결정에 약간 같은 맥락에 같은 연장선상의 얘기로 들리는 얘기를 그제 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자 탈당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자 반응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이에요. 이런 반응입니다.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그런데요.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다. 얼른 당에서 나가세요.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정치하시는 분이 늘 정적인 발언을 하실 수는 있죠. 네. 하실 수는 있는데 당이 그 발언으로 인해서 당의 이 입장에 의견이 분란이 오고 그런 것 말씀들은 이제 조금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정말 뭐 대통령 만나고 나서 계속 저러고 계신데 네. 뭐 대통령 의중을 읽고 무슨 뭐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후배한테 이제 고춧가루나 뿌리는 거는 당의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원로라면 원로랄 수 있는 분인데 네. 굉장히 좀 졸렬하고 좀 사납습니다. 얘기 좀 해볼까요? 이번 총선 당선하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와 계신데요. 최근 홍준표 시장의 어떤 행보, 그러니까 어떤 글을 올리고 본인 입장을 정책 입장을 끊임없이 내고 있거든요. 이 행보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기류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솔직히 당내 구성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 불편해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홍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남자 뭐 이런 예. 표현들 있잖아요. 뭐 최근에 또 아까 좀 말씀하셨던 이런 발언들이 말아먹은 애. 네, 뭐 이런 결국에는 표현이에요. 종국에는 대통령을 위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결국엔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정당 같은 경우는 예. 품격과 품위를 중요시하잖아요. 예. 근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도자시고 대구 시장이신데 거기에 걸맞는 언행과 어떤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당원분들, 구성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홍준표 대구시장 저런 모습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신 분 들어보셨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원하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 분도 계신데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고 예. 대체적으로는 아주 불편하다 지금. 예. 근데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용태 비대위요.
그렇다면 지금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는 얘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본인이 보수 정당에 본류다는 얘기와 함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생각에 도대체 누가 당대표가 되면 마음에 드는 겁니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예. 홍준표 시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명분과 홍준표 시장의 이익이 모두 합치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론의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의 뭔가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홍준표 시장도 명분이 있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명분도 맞고 또 차기 대권을 아마 노리시는 분일 텐데 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같이 대권을 경쟁할 수 있는 주자로서 예. 지금 예상되고 있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판함으로써 예. 비토함으로써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인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많은 당원분들이 예. 2018년도에 지방선거 때를 좀 떠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김재원 전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당시에 홍준표 시장께서 지방선거를 지휘하면서 예. 그 당시에 출마자분들이 당대표가 지원 유세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본인은 당내- 그런 상황이었다 과거에. 예. 그런 경험들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홍준표 시장께서도 물론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또 당을 위하고 본인의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은 좀 자중해 주시는 것이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도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이 마지막에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에서 불편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중 안 할 것 같다는 게 지금 정치권의 중론인 것 같아요. 본인이 초짜 당대표가 나오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 모른다 얘기. 이게 탈당을 암시하는 거다. 탈당을 시사했다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입장을 약간 달리합니다. 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정치권에서 30여 년간 이 당 지키고 살려온 뿌리인데 탈당 우는 가당치 않다. 정계 은퇴할 때나 탈당하는 거다. 그럼 거취 결정은 탈당 얘기한 거 아니다. 그러면 무슨 거취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해요. 찐유는 찐득이처럼. 그러니까 앞서서 박수영 의원이 더 빨리 나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의식한 건가요? 이걸 보고 얘기하신 건가요? 박수영 의원이 친윤이니까. 찐유는 찐득이처럼 윤에 기생한다는 뜻인데 본인들만 그 뜻을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친윤 의원들까지 겨냥해서 쏟아낸 건데요,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30년간 이 당을 지키고 이거에 대해 또 받아치신 분이 한 명 있어요. 이분입니다. 김웅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30년간 본류다 이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하고 오늘도 그랬거든요. 그러자 누가 들으면 30년간 당 지킨 줄 알겠습니다. 세상을 놓고 세상도 변했다. 그러면서 아니 2020년 당시 총선 때 공천 논란 그때 탈당했잖아요. 그리고 무속 출마했잖아요. 이 얘기를 딱 끄집어냅니다. 서로들 기억들이 대단하십니다. 지금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어떤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 불쾌한 질문이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돼서 당으로 바로 복귀할 겁니다. 이 못된 협잡공천에 관여한 사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돌아가서 용서치 않을 겁니다.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이 당에 남아있지 않을 것처럼 겁박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 당의 본류를 지켰던 분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이 당의 본류를 지켜왔다면 이 당을 한 번도 떠나지 말았어야죠. 근데 홍준표 시장 지난번 공천 못 받고 당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러면 이 정치권에서 오해한 겁니까? 거취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탈당 가능성으로 해석했는데 이거 오해한 겁니까? 그럼 정치권에서?
아니 그 정치가 그렇잖아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더 중요한 거 예. 아니겠어요? 아니, 나는 아무리 A라고 말을 했어도 상대방이 B로 이해를 하면 나는 A를 말한 게 아니라 B를 말한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탈당을 말한 거예요. 근데 가당치도 않다고 다시 입장을 냈는데. 본인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또 그렇게 돌린 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을 처음 하셨을 때도 마음속으로 해석하기를 저분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구나.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지지자들한테도 압박을 하고 있구나.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면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워진다라고 저는 압박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절대 탈당까지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 얘기와 함께 뭐 탈당 가당치도 않다 그 얘기와 함께 찐윤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찐득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생하는 뭐 찐득이 뭐 그런 뜻이다. 뭐 근데 본인들은 모른다 그랬는데 아니 그럼 이제는 친윤 의원들과도 이제 뭐 거칠어지는 겁니까? 이거 무슨 뜻으로 이걸 썼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님이요 가지고 있는 정치 세계에서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이 막말을 해도요 별로 지적을 안 받아요. 다른 분들이 그 홍준표 시장이 하는 정도의 수위로 말을 하면요 바로 지적당하고 은퇴할 수도 아니 있는데 그 자격증은 누가 준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온 거죠. 근데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그거를? 네, 아니 그거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홍카콜라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게 한계에 찬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을 막기 위해서 쏟아냈던 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이제 한계치가 차서 내부 구성원들에 돌아오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국민의힘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친윤과 친윤인 척하는 이 두 부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윤이 있고 친윤인 척은 이른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있었던 표현을 빌리자면 친윤 호소인쯤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런 셈인데 그리고 또 친윤은 정말 찐윤과 친윤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윤인 척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이렇게 누워버리는 분들. 예. 그리고 친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세로 만들어진 다음 완성된 다음에 예. 줄을 서신 분들. 찐윤은 완성을 같이 함께 만들어 온 동고동락인 거죠. 근데 그 찐윤을 지금 찐득이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데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수가 틀린 거죠. 그러면 뭐 다 지금 저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최인정 변호사? 네. 방금 확인했던 영상에도 나왔지만 반복적인 표현이 보이는 30여 년간 당을 지킨 본류다. 근데 과거에 탈당 경력이 좀 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진짜 홍 시장에 대해서 본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본인을 본류다. 예. 그리고 나는 맏아들이다. 집 나간 맏아들이 돌아왔다. 이런 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그럼 본류인가? 사실은 나름 본류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나라당 당 대표도 했고 예. 또 우리 보수의 대통령 후보까지 했으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시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쳐간 그 큰 흐름에- 정치적인 어떤 타이틀과 과정은 본류에 근접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보수의 본류에 맞는 언행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품격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젠틀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과연 국민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유우파들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그 같이 식사한 분이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예. 홍준표 시장 아닙니까? 4시간씩이나 밥을 먹었다고 했는지 사실 그때부터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른바 독고다이. 거의 나 혼자 어떻게 보면은 그 달리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본인이 이른바 그러니까 친윤을 넘어서 찐윤. 지금 보면은 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보면은 홍준표 시장을 찐윤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만 찐윤인 것을 모르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말을 돌려주셨네요 지금요. 네, 그런 걸 예. 보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본류로 왔다고 하면은 본류에 맞는 말씀을 해야죠. 지금 뭐 총선 말아먹은 애라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 1954년생입니다. 예. 그러면은 50세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나이로 치면 좀 50살인데 그럼 2004년에 50살 때 뭐 했나 봤더니만 재선 의원 당선되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있더라고요. 예. 그럼 그때에 본인도 그 애로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본인의 장래적인 어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예. 정치적인 어떤 경쟁자라 한다 하더라도 품격 있는 범위 내에 비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좀 전에 김영태 당선인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주위에 뭐 대구 경북이 제 고향입니다만 홍준표 시장 잘한다고 박수 치는 사람 최근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홍준표 대구시장?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세 분 공통점은 이렇게 좋은 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런데 다음 등장하는 분의 얘기는 약간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해할 만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있던 그런 경험에서 좀 우러나오는 그런 좀 아픔이 반영되지 않았나. 즉 2017년도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으로 저희 당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탈탈 털리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할 때 당대표를 하고 또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좀 살아나서 사이다 발언을 좀 세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이 소속이 다른 경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제3자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찐윤까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왜 정말 이런다고 보십니까? 진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난사를 하시니까 표적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거의 난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약간의 생각이 다르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건드리면 거기서 마구잡이로 지금 난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게 단순히 그냥 본인의 스타일 때문일까요? 아니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분이 정치적 고수시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대통령 압박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아니, 하는 얘기마다 그런 거잖아요. 검찰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이에나 떼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과거에 하이에나 떼의 수장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요. 예. 그 사냥개를 지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상남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한 인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내용 자체가 총을 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해석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금 깊게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휘어서 그냥 걸로 들어가요. 조금 해석을 해보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4시간 정도 식사를 했는데 예. 적어도 본인 생각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하류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 여기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한동훈이랑 싸우겠어. 웃기지. 애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대통령과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맞게 계속 당을 갖다가 그렇게 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우회적인 저격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저격을 계속하는데 그 정확한 의도에 대해선 그리고 정확한 관용에 대해선 정치권도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고 무슨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가운데 지금 여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요. 여당의 당장의 과제가 28일로 지금 예정돼 있는 최혜병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가 돼서 다시 국회로 왔잖아요. 재의결 날짜가 지금 민주당이 28일 정도로 예고하고 있는데 과연 이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 내부에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여야의 움직임들이 있네요. 일단 화면으로 좀 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요 당론 채택을 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좀 개별 접촉해서 혹시라도 이탈표가 나올까 봐 단속하고 있고 중진들에게도 표단속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반면에요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 특검법 찬성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다 보냈답니다. 다른 정당 경쟁 정당 의원에게 민주당에서 그리고 생존한 해병대원 어머니의 편지를 첨부했대요. 뭔가 감성적 접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대 임기가 종료가 되는 곧 있으면 이제 의원이 끝나는 그러니까 낙선 이런 되신 분들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한 58명 정도 되는데 물밑 접촉 설득 중이랍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 8분을 좀 선정해서 지금 데이트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좀 데이트 일정이 좀 잡혀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얘기 뵌 분도 있고요.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28일 날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을 하고 또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를 할 경우에 우리는 한치의 틀어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그렇습니다. 그때도 채택이 됐고 앞으로도 이번에도 가면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갈 예정입니다. 김종욱 장관과 지금 민주당은 어떤 기대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전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축구로 따지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95명이기 때문에 197표가 나와야 되니까 17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예. 하지만 만약에 58명이라고 하는 당선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소형들에 빠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국회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아예 불출석. 그렇죠. 270분 정도만 나오게 되면 야당이 다 모인 180석이 되면 통과가 되는 상황. 그분들이 많이 되고 불출석할 때 되면 의결 그 종족 그 숫자가 이제 적어지게 되는 거죠, 기준이. 그렇죠. 왜냐하면 최수근 해병에 대한 특검법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적 여론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들어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흔적으로 남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야당이 집결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숫자, 그러니까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타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22대 국회에도 이게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찬성해 주세요. 아니면 아예 출석을 하지 마시든가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 국민의힘은 지금 이거 이탈표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분들과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이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 포커스가 진상규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상규명을 빨리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특검이 맞느냐, 공수처가 맞느냐 이런 절차론적인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특검만이 선이고 공수처는 악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서 특검만이 옳다라는 이 선악의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 탄핵이라는 말도 지금 서슴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라디오에서 탄핵 이야기 하시기도 했고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라디오에서 탄핵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결론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다가도 이런 야당의 정치적 계략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날짜가 28일로 잡힐 것 같죠?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개혁신당 소속이죠. 천하람 당선인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뭔가를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살짝 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고 희망사항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10명 정도를 규합해서 특검에 찬성하는 깃발을 드는 사람이 저는 의외로 한동훈 위원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화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진정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어요. 최인정 변호사, 지금 천하람 당선인이 말한 저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상은 예찬합니다만 상상이 지나치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업무상 과실치 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직무와 관련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검찰도 패싱하고 공수처 다 패싱하고 특검을 해서 뭔가 메시지를 낸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도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뭐 추모하고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사보단 제밥에 관심 있는 탄핵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얼씨구나 하고 같이 손뼉을 마주친다? 저는
거의 뭐 상상 수준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요거는 마지막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 발언을 보니까 예. 개혁신당이 정치 기술, 그러니까 정치를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근거로 든 것이 예. 윤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 공정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이 특검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근거는 약간 정치 진상 공학적. 규명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진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되는데 이 정치 공학적인 근거를 대 가지고 특검에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아직은 28까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 물밑 접촉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 당일날 확인이 되겠죠.